서울의 무더운 여름, 지친 일산 속에서 장씨에게 유일한 나는 등산이었다.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했던 그는 산을 오르며 건강을 되찾았고 자연 속에서 걸으며 숨쉬는 것만으로도 지력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등산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비한 생명력에 이끌렸다. 그렇게 그는 독학으로 약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책을 뒤적이며 약초의 효능을 익히고 틈만 나면 산을 오르며 나무의 향기와 풀잎의 전을 익혔다. 그리고 어느 날 산길에서 우연히 만난 약초꾼이 그의 관심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 약초꾼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주름이 휜 얼굴을 한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약초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신기했다. 장씨는 그를 따라다니며 하나둘 대화 나갔다. 약초꾼은 단순히 식물을 캐는 것이 아니다. 땅의 숨결을 읽고 숲의 흐름을 이해하며 움직였다. 장씨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열심히 지켜보며 산의 짙은 곳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도 새로운 산을 찾아 나섰다. 그날은 유난히도 습하고 더운 여름날이었다. 장씨는 평소 함께 등산을 다니던 직장 친구와 약속을 잡고 이른 아침부터 등산복을 챙겨 입었다. 오늘의 목적지는 약초꾼이 추천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산이었다.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린 끝에 두 사람은 인정이 드문 잔해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 내렸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도로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전마탄 마을.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그들의 귀를 감쌌다. 약초꾼이 알려준 길을 따라 그들은 부지런히 걸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풀숨이 빽빽해지면서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숨이 가빠질 무렵 드디어 산 입구가 보였다. 두 사람은 짧게 숨을 고르고 산을 오르기 위해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앞서 걷던 친구가 갑자기 몸을 움츠리더니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저거 뭐야? 뱀 아니야? 친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장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눈앞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길목을 막고 있었다. 햇볕을 받아 건들거리는 검은 기늘이 길이할 정도로 빛났다. 평소 뱀을 본 적 없던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 뱀을 밟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쩌지? 친구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뱀은 미동도 없이 길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불안할 수도, 무작정 지나갈 수도 없는 사막. 어떻게든 이 뱀을 길에서 치워야 했다. 친구는 망설이다가 근처에 떨어진 길다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뱀 쪽으로 힘껏 던졌다. 휘! 나뭇가지가 허공을 가르며 뱀 근처로 떨어졌다. 하지만 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운 몸을 길게 내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친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니 이번엔 주먹만 한 돌을 집어들었다. 야, 그건 좀. 장씨는 친구가 돌을 던지려 하자 급히 손을 내밀어 제지했다. 설마 뱀한테 던질 거야? 아님, 옆으로 던져서 겁만 치려고.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뱀 옆으로 돌을 던졌다. 툭 소리가 나며 돌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뱀은 스르르 움직인다 싶더니 다시 멈춰 소란히 길을 말았었다. 뭐야? 이게 왜 안 도망가? 약이 오른 친구는 몇 번이나 돌을 던졌다.
하지만 뱀은 똠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머리를 들어 두 사람을 응시하는 것 같다. 장씨는 손에 식은땀이 맺혔다. 이상했다. 탐소산에서 마주치는 뱀들은 보통 사람의 인기척만 느껴도 도망가는 법이다. 그런데 이 뱀은 마치 사람을 시험이라도 하는 자리를 뜰 생각이 없었다.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다시 돌을 집어들었다. 그냥 한번 세게 던져보면 도망가겠지. 그 순간 장씨가 재빠르게 친구의 손에서 볼을 빼앗았다. 내가 던져볼게. 그렇게 멀리 던지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는 돌을 손에 쥐고 뱀과 가까운 곳을 겨냥했다. 단순한 짐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대로 멈출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돌을 던지려는 순간 뱀이 스르르 몸을 움직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마치 너희가 정말 던질 생각이냐고 묻는 듯한 시선이었다. 마침내 그의 손에서 돌이 날아간 순간 그것은 정확히 뱀의 머리를 단다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뱀의 몸이 몸치라다니 곧 움직임이 멈췄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야, 그걸 맞추면 어떡해? 죽은 거 아니야? 친구의 담담한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그는 결코 뱀을 맞출 생각이 아니었다. 단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돌을 던져 겁을 치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에 그는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뱀을 바라보던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뱀의 몸을 건드려 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떡하지. 진짜 죽었나 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친구는 그를 잡아 끌며 말했다. 뭘 어떻게. 여기 있다고 죽은 뱀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자. 친구의 말이 맞았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멍하니 뱀을 바라보다 결국 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약초가 보이지 않았다. 탐소라는 산 곳곳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약초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숲이 그들에게 모험의 저항을 하는 듯했다. 더운 날씨에 땀범벅이 된 채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어느새 깊고 험한 산속에 들어선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오후 5시 해가 지기 전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 산길을 자주 다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길을 잃은 듯 같은 곳을 맴돌고 있었다. 내려가려 하면 할수록 예상과 다르게 계속 오르막길이 이어졌다. 이상하다. 분명히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아냐,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서로 다른 길을 주장하며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산속의 어둠이 그들을 삼켰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두 사람은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딘가를 가리키며 외쳤다. 저기, 집 같은데? 그는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어둠 속 나뭇가지 사이로 오래된 작은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주저없이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 깊은 산속에 집이 있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이 집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산속에서 밤을 새워야 할 터였다. 지를 가까이 다가갈수록 맑고 서름한 외관이 더욱 선명해졌다. 마치 빙년은 된 듯한 지와 지붕,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덕, 그리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나무 대문. 그는 불안한 기색으로 친구에게 중얼거렸다. 해가 졌는데 이런 집에 사람이 살까? 하지만 친구는 주저없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누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일단 물이라도 얻어야지. 친구는 괴물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계세요? 누구 없어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집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냥 가자. 여기 좀 기분이 이상해.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산에서 밤새 자는 거야. 일단 여기서 조금만 쉬다나 내려가자. 친구는 만서림 없이 마당 한쪽에 있는 문을 밀었다. 이거. 낡은 문이 열리면서 안쪽이 어두운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 부엌 같은데? 그가 조심스럽게 친구를 따라가려던 순간이었다. 텀 뒷 마당에 서 있던 낡은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 순간 깊은 어둠 속에서 희끗한 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공기 속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문틈 사이로 걸어 나온 그것은 백발이 섬섬한 할머니였다. 그는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숨을 죽인 채 낡은 한복을 걸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잊히지 않았다. 그 순간 깊고 적막한 산속에서 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마루 위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오한 놈들, 산지인 허락도 없이 어딜 기어들어와. 버춘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들의 뒷단을 파고들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곧장 등산 반환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반념하세요. 저희는 길을 잃고 휘내다다.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뒤늦게 부엌에서 나온 친구도 어색하게 머리를 득적이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오로지 잠시에게만 꽂혀 있었다. 내 놈들한테 내줄 반따위는 없습니다. 썩 꺼져. 단호한 목소리의 친구는 멋쩍게 웃으며 기손말을 건넸다. 야, 그냥 가자. 분위기 이상해. 그러나 잠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바람을 여러 번인도 뜯지 않은 음료수와 딴을 꺼내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달아랐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저희 정말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시면. 드랍반을 내밀자 할머니는 기겁하며 풍긋히 뒤로 물러섰다. 더러운 손을 어디다 내밀어. 썩 터지라니까. 그녀의 눈은 마치 짐승을 쫓아내려는 듯 서슬퍼렇게 빛났다. 잠시는 난감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어두운 산속에서 떠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할머님, 산에서 죽기는 싫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지낼 곳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끝이 떨어지자 할머니는 한참을 그를 노려보았다. 마치 깊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숨을 툭 내쉰 할머니는 결국 어딘가로 향하며 말했다. 벨라. 여기서 얼쩡보니는 꼴 보기 싫으니 반 하나 내어줄 테니 반잔 들어다. 그녀가 안내한 반은 판마루 성전에 있는 작은 반이었다. 오래된 참호지 문이 달린 옛날 식판, 문을 열자 텅 비어있는 본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기릿하면서도 곰팡이 썩은 듯한 악취. 침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다. 잠시는 무심코 얼굴을 찌푸렸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한쪽 부선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냄새는 바로 그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이거 무슨 냄새지? 친구는 따치만을 들고 어둠 속의 구멍을 들여다보려 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잠시는 불안감에 친구의 팔을 붙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몰라도 돼. 그냥 빨리 자다. 해 뜨면 바로 내려가면 되잖아. 구멍을 계속 살펴보던 친구도 결국 체념한 듯 방바닥에 누웠다. 둘은 모래 산행에 지쳐 있었고 피로가 밀려오자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잠들고 있던 밤 11시 어디선가 둥딱한 소리가 들려왔다. 푸른 잠시는 번뜩 눈을 떴다. 밤하는 적막했지만 방금 분명히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옆에 누운 친구를 흔들었다. 야, 방금 저 소리 못 들었어? 친구는 귀찮다는 듯이 몸을 뒤집으며 중얼거렸다. 아, 그냥 바람 소리겠지. 좀만 자다. 그러나 잠시는 이상한 미감을 떨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 앞 작은 층반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잠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곳에는 죽은 쥐 한 마리가 피범벅이 된 채로 놓여 있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벌떡 일어나 친구를 세차게 흔들었다. 야, 일어나 아파. 빨리. 서머에 못 이긴 친구가 마지못해 일어나 방문 앞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어두운 마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는 어두운 마당 한가운데에서 산을 향해 티리를 불고 있었다. 그 소리는 낮고 길며 섬뜩하게 들렸다. 마치 산속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그들이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던 그 순간 갑자기 등을 돌린 할머니가 무섭도록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어둠 그 자체가 형체를 가진 것처럼 차갑고 서늘했다. 잠시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더 이상 그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벌컥. 그는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다.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말도 없이 바쁜 숨만 몰아쉬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키리 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면 자자. 빨리 해만 뜨면 내려가자. 잠시는 몸을 바닥에 눕히며 친구에게 중얼거렸다. 친구도 대꾸 없이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렸다. 그렇게 피로에 지쳐 천천히 잠이 들려던 그때 악취가 밤하늘 가득 내우기 시작했다. 비릿하고 축축한 생선이 썩는 듯한 역한 냄새. 숨을 참고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코를 찌르는 냄새에 그는 눈을 떴다. 이 냄새. 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잠시 멍할 상태로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던 그는 문 밖에 죽어있던 쥐가 떠올랐다. 설마 그 썩은 냄새인가? 그는 문을 열어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사모지 문에 난 작은 구멍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다. 눈동자. 바로 할머니의 눈동자나 구멍 너머에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에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할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방 안에 미아리쳤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동자는 밤 안을 향한 것이 아니다.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술을 천천히 떼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우리 아기, 배고프지? 얼른 나오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장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천장에 있는 부멈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온몸을 덜덜 떨며 천천히 시선을 따라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멀스멀 커다란 댄이 지어나오고 있었다. 축축한 몸이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오며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산초입에서 돌을 던져 죽게 했던 불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죽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찬 것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장씨의 내리는 본능적인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친구를 흔들어 깨웠다. 나, 일어나. 빨리 도망가야 돼. 친구는 방황하며 눈을 떴지만 장씨가 이미 가망도 챙기지 않은 채 그를 잡아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그리고 미친 듯이 천길을 내달렸다. 그들이 달리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는 여전히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마치 그들을 따라오는 듯했다. 그렇게 진긴 밤을 달려 마침내 해가 떠오를 무렵 그들은 산 너머의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한복판에서 엉망이 된 몰골로 뒤틀거리던 그들을 보고 한 어르신이 다가왔다. 이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이야? 그들의 지이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술렁났다. 어르신은 이들을 데리고 마을에서 가장 요마다는 무당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내 심정으로 무당 앞에 앉았다. 하지만 무당 할머니는 장씨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틀어막았다. 썩 물러서 봐라. 내 눈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구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씨는 숨을 고르며 산속에서 있었던 일과 그 집,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무당은 얼굴이 청백해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당도 못 쫓아낸 할망구를 내 놈들이 제 말로 찾아갔구만. 그 할망구 산 사람 아니야. 뭐라고러? 장씨는 기겁하며 되물었다. 무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할망구는 뱀을 키우던 늙은 귀신이다. 마을에는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남편과 일찍 사면한 후 그녀는 점점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어갔다.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었고 사람들 틈에 끼는 일도 없었다. 다만 매일같이 남편을 묻을 산속 무덤을 찾아가는 것만이 그녀의 일과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지는 시간까지도 그녀는 참기를 오르내렸다. 처음엔 그녀가 남편의 넋을 기리려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남편의 무덤 옆에서 밤을 지새운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무덤에서 자고 있는 커다란 구러미를 발견했다는 이야기.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마치 그 구러미를 남편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목격할 때면 그녀는 산속에서 쥐를 잡아 구러미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 뱀과 마치 대화를 하듯 가만히 속삭이며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할머니라 피리를 불면 산속 어딘가에서 구렁이라 지어 나와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마침내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짐을 지었고 마을에도 내려오지 않은 채 그곳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고 그녀 또한 실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렇게 몇 해를 더 산 그녀는 결국 어느 날 홀로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녀만 남긴 것은 그녀의 혼뿐만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그녀만 살던 집에는 여전히 커다란 불언니가 찾아왔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처럼 밤이면 그 짐을 대면하며 기다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짐은 마을에서도 귀신 들린 짐이라 불리며 폐가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장씨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그럼 저희가 본 그 할머니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문화는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낮게 읊조렸다. 비심도 완이 남으면 떠나지 못하는 법이지. 하지만 걱정 마라. 할망굴은 내 놈들한테 모래할 생각은 없었어. 그럼 왜 저를 그렇게 노려봤던 거죠? 모다는 티식 웃으며 방울을 흔들었다. 넌 그 할망구의 남편을 죽인 거나 다름없었으니께. 순간 장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가 산초 입에서 볼을 던져 죽였다고 생각했던 불언니. 그것은 어쩌면 할머니가 남편처럼 여겼던 그 불언니였을지도 모른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이 이해됐다. 할머니라 오직 자신만을 노려보았던 이유. 참오지 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던 집요한 시선.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천장의 불언니를 향해 밀조렸던 말. 우리 아기. 배고프지. 모다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나 이내 방울을 한 번 더 흔들고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 이제 할망구도 그 맴도 제가의 곳으로 갔으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잠시는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산을 떠나고 도시로 돌아난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깊은 밤마다 키리 소리가 깃단을 맴도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깊은 산속에서 그들에게 밤을 내어준 그 할머니는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여전히 산속에서 뱀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할머니의 훈련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키운 뱀의 혼이 여전히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일까? 그 누구도 그 답을 알 수 없었다.